사람들은 오래된 전설을 좋아하죠. 마녀가 탑에 소녀를 가두고 왕자가 나타나 그녀를 구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 하지만 당신이 믿었던 그 탑 이야기엔 말하지 않은 진실이 하나 있어요. 산 깊숙한 곳,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 폐허 위에 하늘을 찌를 듯한 외딴 탑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탑을 마녀의 봉인이라 불렀고 근처 마을에선 절대 아이들을 그 근방에 보내지 않았죠. 하지만 이유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모두가 탑 근처에 가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죠. 이야기의 중심엔 한 소녀가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라푼젤. 끝없이 자라는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였죠. 사람들은 처음엔 신기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머리카락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길어졌고 라푼젤의 주변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사라지고 가축들이 죽어나가자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때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자라는 저주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억제할 방법도 알고 있었어요. 노파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지금 무언가를 봉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풀리면 우리 모두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는 산 위 탑으로 소녀를 데려갔죠.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도록 봉인했어요. 그날 이후 탑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라푼젤은 살아있는 걸까? 죽은 걸까?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다만 밤마다 탑 꼭대기에서 빛도 연기도 아닌 이상한 기운이 흐르곤 했어요. 마을의 노인들은 영혼의 구멍이 열린다고 말했죠. 그리고 어느 날 낙엽처럼 조용한 아침, 그 탑 아래에 한 사내가 나타납니다. 젊은 기사, 왕국의 막내 왕자. 그는 탑에 갇힌 여인을 구하겠다며 홀로 말을 타고 도착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경고했죠. 그 탑은 저주받았어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설에 나오는 라푼젤을 찾아야겠어요. 왕자가 탑 앞에 섰을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탑 꼭대기 창문에서 금빛 머리카락이 스르륵 내려왔죠.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왕자는 머리카락을 잡고 위로 오릅니다. 숨이 차고 팔이 떨리도록. 결국 꼭대기에 닿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라푼젤을 봅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가 알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눈은 깊은 어둠을 담고 있었고 입가엔 미묘한 웃음이 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네. 그 순간부터 탑 아래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이 땅 위를 기어가고 공중엔 이상한 비명이 스치듯 들렸죠. 왕자는 몰랐어요. 그녀가 얼마나 오래 그 순간만을 기다려왔는지를. 동화는 말하죠. 왕자가 탑 위의 소녀를 구했다고. 하지만 그 왕자가 구한 건 세상에선 차라리 가둬뒀어야 할 존재였는지도 몰라요. 탑은 감옥이 아니었어요. 탑은 봉인이었죠. 모든 동화는 문을 열면서 시작되죠. 하지만 그 문이 닫혀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어떨까요? 왕자가 들어간 탑 안은 놀랄 만큼 깨끗했어요.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침대, 꽃이 피어있는 화병, 그리고 조용히 앉아있는 라푼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너무 이상했죠.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왜 날 가뒀을까? 왕자님? 그녀는 눈을 감고 마치 이미 알고 있는 걸 묻는 것처럼 말했어요. 왕자는 대답하지 못했죠. 왜인지 그녀의 눈을 마주보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와 동시에 탑 아래에선 이상한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을 개들이 짖어대고 우물에 물이 검게 변하며 하늘에선 해가 떠있던 대낮인데도 까마귀 떼가 몰려들었죠. 잠이 깬 거야. 그 아이가 눈을 떴다고. 탑 안, 라푼젤은 왕자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말해요. 내 머리카락 예쁘지 않아? 하지만 이건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야. 그녀가 손을 들자 바닥에 늘어져 있던 머리카락이
스르륵 뱀처럼 꿈틀대며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슬이야. 그리고 봉인이었지. 누군가가 내 안에 그것을 막기 위해 평생을 묶어둔 거야. 왕자는 두려움의 말을 잃었고 라푼젤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죠. 나는 원래 이 몸이 아니었어. 마녀가 날 처음 발견했을 때 나는 죽어가고 있었지. 그녀는 나를 살리는 대신 다른 존재를 내 안에 봉인했어. 그 존재는 머리카락을 통해 퍼졌고 매번 감정을 느낄수록 점점 더 깨어나고 있었죠. 탑 아래 마을에선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어요. 집안엔 핏자국만 남고 벽엔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이 묻어 있었죠.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다만 누군가 깨어났다는 것만 모두가 느낄 수 있었죠. 왕자는 라푼젤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낯선 감정을 느꼈어요. 동정이 아니라 기억. 마치 오래전 자신도 같은 탑 어딘가에서 그녀를 본 적이 있다는 기묘한 감각.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죠. 왕자는 그 탑에 처음 왔으니까요. 잊었구나. 네가 그 봉인을 처음 만든 사람이었다는 걸. 진실은 서서히 드러났어요. 왕자는 아이였을 때 이 존재를 탑에 가두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 희생이 지금의 라푼젤. 그녀는 그날 이후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었고 왕자는 그걸 잊은 채 자라난 거였죠. 마침내 탑 전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라푼젤의 눈에서 검은 안개가 번졌고 머리카락은 사방으로 퍼져나가 탑의 벽을 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어요. 내가 날 잊었듯 이 세상도 나를 잊었지. 그럼 다시 기억하게 해줄게. 라푼젤은 깨어났어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소녀가 아니었어요. 그 머리카락 아래엔 사람의 영혼이 아닌 무언가가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탑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마침내 자유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진짜 봉인이 풀렸다는 뜻이었어요. 폐허가 된 탑. 잔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돌먼지뿐만이 아니었어요. 금빛이었던 머리카락은 검게 변했고 그 끝엔 사람의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실루엣이 피어오릅니다. 그건 더 이상 라푼젤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몸을 빌려 깨어난 무언가 오래된 존재였죠. 왕자는 무너진 탑 아래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조각처럼 돌아오기 시작했죠. 어릴 적 그는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어머니는 말했죠. 우리 왕국을 살리기 위해선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한 아이를 탑에 보냈어요. 그 아이가 라푼젤이었죠. 내가 너를 그곳에 가뒀다고?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를 구할 생각도 이해할 마음도 없었어요. 왕자의 기억 속 어머니는 마녀였습니다. 모든 이가 두려워했던 그 존재는 사실 봉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호자였죠. 머리카락은 단순한 마법이 아니었어요. 영혼을 묶고 억제하고 시간조차 가두는 생체의 사슬이었던 거예요. 사슬을 끊었으니 이제 대가를 받아야겠지. 라푼젤의 발걸음이 땅을 밟을 때마다 왕국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하늘은 검게 물들고 사람들의 그림자는 제멋대로 움직이며 이성을 잃어갔죠. 사람들은 울부짖었지만 그녀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졌어요. 자신을 묶었던 모두를 기억 속에서 지우는 것. 왕자는 폐허가 된 성터에서 라푼젤과 다시 마주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었죠. 등 뒤에 머리카락은 끝없이 뻗어 있었고 눈은 사람의 감정을 잃은 채 빛나고 있었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지? 있는 거야. 모든 걸. 나를 봉인한 너도, 그 기억도, 왕국도. 그녀의 손끝이 왕자의 이마에 닿는 순간 시간이 정지한 듯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자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선택을 마주하게 되었죠. 희생을 외면했고 진실을 숨겼고 사랑받을 자격도 용서받을 자격도 잃어버렸다는 것.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네 이름 기억할게. 그 한마디에 라푼젤의 눈이 흔들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던 소녀의 진짜 모습. 그 순간 머리카락이 멈추고 검은 기운이 걷어들여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마지막 남은 사슬은 왕자의 심장에 뿌리 내렸죠. 너는 이제 다음 봉인이야. 그녀는 이제 곧 사라지지만, 그리고 세상은 다시 조용해지겠지만 누군가는 또다시 그 존재를 가두고 살아가야 하니까요. 동화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지도 몰라요. 라푼젤의 이야기는 단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쓰인 끝도 없는 반복일 뿐이니까요.